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넷 파트너 김동엽입니다. 네, 이제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죠? 네, 이제 지금부터는 2022년도 내년 새해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이 주도를 할 것이냐를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되짚어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했던 작년 2020년도 2, 3월 이후에 올해까지 거의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되짚어 보면 가장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증권시장과 연관된 많은 환경과 변수들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울고 웃는 종목들 많이 1년 반 정도 움직임이 크게 나왔다는 거 잘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좀 어지럽고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강력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엄청난 돈들을 시장에 딱 투여하면서 지난 작년 3월에 나왔던 급락을 금방 되짚으면서 오히려 경기가 바짝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증권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 품 안에서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면들을 한 1년 반 동안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각종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를 또 납품한 그런 나라들에서 방역이 잘 안 되고 백신 문제가 또 나오면서 쇼티지가 나오는 현상, 셧다운 현상들이 나오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1년 동안 반도체라든가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서 온갖 원자재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등하는 그런 면들이 나오면서 쇼티지 장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던 거의 한 2년에 가까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내년도 조금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지난 한 1년 반 정도에 가까운 시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돈이 너무 풀려서, 돈이 과잉으로 풀려서 만들어진 좀 화상과 같은 얘기들, 그리고 돈이 수급이 몰리면서 나오는 이상현상들이 많았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비정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뉴노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또 방향을 바꾸는 어떤 정상화 레벨로의 수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내년 새 시장의 특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내년 3월 투표, 5월 달 또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비전들이 제시되는 그런 2022년도가 될 거기 때문에 집권 1기 첫 번째 연도에 시장이 어땠는지 하는 부분들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내년도에 화두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8월과 지난달에 금리를 2번이나 올렸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언제 하느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내년도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아니면은 내년 말, 심지어는 내후년 정도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파월 연준 의장의 행보를 보면 조금 앞당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은에서는 1분기 사이에 추가 인상 얘기도 있고요. 내년도에 한 2번, 3번 정도 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1%까지 올라온 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2% 근접하느냐에 따라서는 증권시장에 들어온 돈들이 또 채권시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는 게 내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파월 의장이 연임을 결정을 받다 보니까 그 뒤에는 조금 강한 얘기들, 테이퍼링 속도도 좀 높이고 금리 인상도 서둘러야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자주 하고 있는 거, 금리 인상의 얘기들, 속도들이 빨라질 거라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양적 완화, 엄청나게 풀렸던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기를 맞이할 거고,
문제는 큰 양적 완화가 만든 엄청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빨리 잡지 않으면 과잉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통화 정책이 좀 엉망이 되고 또 뭐 원자재 가격은 엄청 올라가는 그런 일들만 이제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빨리 올려야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굉장히 자동차 쪽에 뭐 제한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문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되면 또 수급이 조금 더 완화됐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팔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내년도에는 팔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면서 이런 완성차 업체들, 지금 전기차나 수소차 쪽으로 또 변화하고 있는 큰 변혁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올해까지 별로 조명을 못 받았던 자동차 업계가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 매수가 급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삼성 쪽에 어떤 투자의 어떤 확대라든가 뭐 하이닉스도 투자 엄청나게 크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실현되는 부분, 그리고 뭐 내년 초까지 일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불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주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겨울이 그렇게 길거나 추울 것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또 선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따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는 주가의 정상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내년 5월 되면 신정부가 출연을 하게 될 텐데요. 뭐, 여야 유력 후보들의 그 대선 공약들이 뭐냐, 이거 가지고서도 이제 대선 한 90일여일 남았기 때문에 첨예한 이제 지지율 싸움이 나오면서 뭐 이쪽이 유리하다, 저쪽이 유리하다에 따라서 공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고요. 과거 한 4-5개 사전 정부의 어떤 연차별 코스피 수익률을 보시면은 옛날 김영삼 정부 때부터 최근 뭐 문재인 정부까지 보면 1년차 때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1년차 코스피 상승률이 약 10% 정도 평균으로 나와서 각 정부 집권 1년차 때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특이했던 요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도의 장이 물론 뭐 금리 인상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의 목표치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신정부 새로운 정부의 출범 1년차를 맞아서 여러 가지 비전이 제시되면서 또 따라오는 희망에 따른 시장이 나름대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일각의 시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몇 가지 뭐 메가 변수, 메가 트렌드들이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단락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늘 우리가 보면은 뭐 추종하는 게 이렇게 막 올라가는 주식들, 올라가서 항상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끝에 뭘 잡으면 그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증권의 유명한 격언 중에는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늘 안 가고 잘 안 쳐다보는 쪽에서 사실 시세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면 흔히 말해서 이제 저금리, 뭐 제로금리 이러면서 성장주 섹터들이 워낙 뭐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성격의 숫자, 실적은 나오는데 그동안 평가를 좀 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들이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초에 강하게 지수 조정이 들어오면서 11월 말을 좀 우울하게 끝냈는데 이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3,300을 넘었던 지수가 2,800 초반까지 밀리고 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500포인트 빠지고 나니까 야,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경기 회복과 관련된 중무장대 업종을 봐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는 가치 주면서도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됐던 그런 종목들에 좀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금리가 이제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 가치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 제가 재해석을 드리면 그동안은 성장주 일변도로 시장이 좀 흘러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따지지 말자. 어, 가치주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가치주로서의 어떤 가치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장기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주목하자는 얘기고요. 요 그래프가 얘기하는 건 2000년도 이후에 흐름을 쭉 보니까 작년도 이후에 흐름을 보면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비율이 있는데요. 지금 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가치주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의 성격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비율이 사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들 움직임이 지금 둔하다는 얘기고 평소에 어떤 이런 간격에 비해서 굉장히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좁혀질 수 있는 성장주 대비해서 가치주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가치주면서도 소외주 맥락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이미 장기 바닥 이렇게 길게 좀 내려오는 장기적인 흐름에서 조금의 이제 반등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거를 아주 짧은 반등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추세가 이제 도는 거야라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후자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중우장대 뭐 대표 종목 포스코죠. 네, 실적 엄청나게 좋습니다. 올해 순이익이 7조 정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한 4배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싸져 있습니다. 최근에 지주 전환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슈를 몰아갈 확률이 높은 주식이고요. 최근에 실적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던 석유화학 그 계열 쪽에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라든가 대한유화 같은 그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자, 조선 수주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가 수주의 어떤 트라우마는 좀 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LNG선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선 수주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을 대장으로 하는 조선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자, 또 이제 건설 이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뭐 신정부 때도 추가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주들도 뭐 국내 분양도 좋고 또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건설주들이 주목받을 환경이 앞으로 새해에는 더 화려하게 펼쳐질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최근에 아주 이런 그 소외주나 가치주 맥락의 종목들을 자, 숨어있는 가치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포스코의 뭐 리포트라든가 롯데케미칼 아무리 업황이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저평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최근에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보고서들을 최근에 좀 참고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의 가격은 정말 순수하게 나오는 가격 그리고 내년도의 업황이 조금은 올해보다 기업 실적을 조금 작게 만들더라도 충분히 싸다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내려온 상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항상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고퍼주, 성장성을 무기로 해서 실적은 없지만 뭐 3, 4년 있다가 큰 시장의 수혜를 볼 만한 기업들 그런 것들을 지금 쫓아가는 시기에서 앞으로 새해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실적을 굉장히 내실 있게 만들면서도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들이 조명받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둔했다라고 하는 쪽이 바로 저는 반도체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뭐 이재용 부회장의 방미 뭐 출장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 부분이 있죠. 미국의 텍사스에다가 제2의 뭐 파운드리 증설을 통해서 한 20조 정도를 투자한다는 이슈 나온 다음에 반도체 쪽에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언제 오르냐, 왜 안 오르냐, 슈퍼사이클인데 이렇게 좀
아쉬움이 컸던 쪽이 바로 반도체인데요. 제가 봐서는 드디어 혈이 좀 뚫려서 11월 중하순 정도부터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런 큰 움직임이 내년도 초반 내지는 또 내년 1분기 지나면 사이클이 다시 좋아진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선반영돼 가지고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도 하반기까지 업황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기 때문에 반도체 쪽 잘 보셔야 되고 비중을 채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또 신상품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도 지난 9월 달에 240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삼성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핵심은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자 아이디어 상으로 제시 드렸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보면 당연히 대장주 삼성전자 있으셔야죠. 한두 주가 있든 뭐 최근에 개인들이 못 기다리고 판다라는 얘기 많았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뭐 반도체 쪽에 대장주 1, 2등,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등 종목 지금 정도 장에서는 충분히 비중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최근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쪽 양쪽에 후공정 테스트 쪽을 전부 다 따낸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텍사스에다가 20조 원 정도의 추가 증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 법인이나 공장을 갖고 있는 이를테면 코미코 같은 그런 기업들 앞으로 그 증설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차반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뭐 반차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산업구조상으로 보면 사실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명제하에서 보면은 반도체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이 같이 가줘야 시장이 편안하게 지수 상승을 좀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특수도 있었지만 조금 어려웠던 것들이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 방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걸개를 좀 만들어 드렸고 자동차 쪽에 대해서도 이제 새해에는 정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대란 때문에 반도체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은 가격이 굉장히 싼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훨씬 큰 자동차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됐던 게 올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겠다고 기다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6개월의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숨통이 이번 달 조금 전부터 좀 튀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반도체만 조금 공급이 되면 원활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인도가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매출과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들이 내년도 초부터 좀 증가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월 달 미국 쪽의 판매도 보면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판매 그 고가 좀 줄었답니다. 현대차는 한 20% 줄었고요. 기아차는 4%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차라든가 독일차 같은 경우 보통 25%에서 30%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 기아의 품질이라든가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전기차, EGMP 모델 기반으로 한 전기차라든가 제네시스 같은 고급 브랜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굉장히 먹히고 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독일이나 이런 뭐 자동차 본산지에서도 최고의 차로 올해의 차 이런 식으로 선정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현대 기아차보다 훨씬 나은 품질의 브랜드 자동차들이 공급되고 있다는 걸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업체들 돌풍이 있었거든요. 뭐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1,000 이상 가는 주가도 나왔고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같은 업체들 차를 몇백 대 아직 만들지도 못한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현대기아차보다 뭐 두세 배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상대적인 가치에서 보면 정말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싸도 되나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자동차 쪽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완성차는 물론이고요. 만도 같은 기업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이슈도 내년도에 자동차 쪽에 한층 더 뎁스가 좀 강화될 것 같은데, 리비안 같은 데다가 또 리비안 트럭에다가 자율주행도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최근에 자율주행 업체를 또 인수한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 계열의 많은 대형 부품 회사들 이런 것들 중에 현대 위아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있습니다만, 만도 같은 종목에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에서 사실 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니죠. 수소 관련된 그런 것도 합니다만, 로봇, 그리고 UAM이라고 하는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 쪽에 또 신사업에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같이 지분 투자를 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현대 모비스,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 한번 이런 거 나올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네, 맞아요. 예, 건설 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건설 쪽과 관련된 기대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선 관련해서 유력 주자라고 하는 분들이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제 속속 발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도 사실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2, 3년 동안 급등을 했던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겠다. 공급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급을 늘리는 데 역할을 하는 건설사라든가 또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내년 이후에 큰 상승을 노려볼 만한 좋은 섹터라고 아이디어를 가지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는 또 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부동산은 어떻게든 기본 100만 원, 어디서는 또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동안 큰 물량이 공급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이제 담당하는 건설사라든가 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목들을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하고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또 해외 최근에 유가도 좀 비싸지면서 중동발 플랜트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주도 늘어나고 있어서, 내수라든가 해외 쪽 전부 다 수주에 좋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그동안 길게 좀 하락했던 것들을 깨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자이 브랜드 갖고 있는 GS건설도 좋고요. 또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도 지방 쪽에도 또 건축의 붐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일성건설 같은 중소건설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대표적인 내장재 쪽으로 봤을 때 LX 하우시스라든가 벽산이라든가 한국가구 같은 그런 좀 부수적인 기자재 종목들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초부터 간혹 이제 이슈는 만들다가 하반기 때 최대 이슈가 됐던 것들이 바로 메타버스와 NFT라는 신개념들의 섹터들이 사실 올해 엄청난 상승들을 보여준 종목들을 많이 양산시켰던 대표적인 인기 테마거든요. 요것들 최근에 11월 중순 이후에 주가상으로 좀 고점을 치고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드디어 5배, 10배 시세 난 다음에 메타버스 테마 이제 끝난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최근 구도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앞서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그런 섹터들이 좀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흔히 말하는 성장주 섹터들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졌던 종목들이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 테마는 뭐 일각에서는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만 뭐 굉장한 주가를 만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예, 그죠? 그리고 뭐 유니티 같은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그런 움직임들 갖고 있는데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2030년 정도까지 1700조라는 시장에 대한 뭐 기대값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누구든 우리나라에 또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추종을 하기 위해서 사업 뭐 전환을 한다든가 그쪽 사업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주가들이 먼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고 또 일부 이상급등을 했던 것들에 대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지나면은 관련되는 기업들 중에 분명히 숫자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거고요. 다음번 올라갈 때는 좀 차별화는 되겠죠.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이제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고 이제 찐 메타버스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찾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좀 접근을 그냥 영화와 관련된 VFX라는 시각 효과를 만드는 기업들 포함해서 게임주라든가 우후죽순 이제 막 유행이 불어가지고 나도 NFT 게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막 서로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현되거나 모두 성공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선도하고 빨리 치고 나가는 몇몇 개 기업들의 수혜가 집중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메타버스도 이제 결을 달리 해가지고 최근에 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어떤 동맹 관계 같은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아크버스 같은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짜 디지털 트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과 좀 엮여가지고 진짜 진정한 메타버스 그 상위 개념의 아크버스라고 하는 개념들로 정착이 될 때는 기존에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메타버스 그냥 이런 구글 안경이라든가 AR 글래스를 끼고서 게임을 하는 거 이런 정도에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진짜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 기술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에 부과가 될 것이고 실현되는 그런 시기가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많이 선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 메타버스 쪽이라고 얘기 많이 하면서도 안 올라갔던 쪽이 뭘까 생각해 보면 진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를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아크버스라고 하는 신기술에 많이 가까워져 있는 기술을 공급하는 바이브 컴퍼니라든가 최근에 또 단순 워드 회사에서 탈바꿈을 많이 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한글과 컴퓨터라든가 한컴 MDS, 한컴 미드 같은 그런 계열사까지 같이 챙겨보시는 노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꼭 필요해지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간적으로 급한 거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자, 올해 보면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3, 40년 뒤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노동력을 무엇으로 보상할 거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크게 보면 로봇의 개념이 될 텐데요. 로봇 산업은 앞으로 연평균 30% 이상 크게 증가가 될 것이고 200조 시장이 우리나라에 열리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고, 자, LG전자 같은 로봇 청소기, 아니면 또 로봇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죠. 현대차와 가장 유관되는 자율주행 개념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현대오토웨버가 있겠고요. 또 LG 계열에 인수된 로봇스타 같은 기업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칩셋 미디어 같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팹리스 같은 그런 업체들을 좀 주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시간적으로 내년도에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는 비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 여전히 핫한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된 쪽을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탄소 중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수소와 관련된 얘기 해마다 연초에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식량 위기가 있다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식량과 관련된 음식료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올해 이제 마지막 한 20일 정도 남은 시장에서 나머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시장을 준비하면서 슬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시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특강을 마치면서 안내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이제 변동성이 막 심해지는 장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무료 체험 일주일 이벤트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 나가는 더보기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검색하셔가지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뭐 종목과 관련된 얘기들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실행을 하니까 많이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